코로나19라는 새로운 언택트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노멀에 민주주의가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충북 선관위와 청주대 정책영역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더 나은 민주주의와 시민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와 톡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자율과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치가 한 발 더 자율과 참여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유호근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기획한 주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더 나은 민주주의와 시민이라는 주제입니다. 제일 먼저 한국외대 홍원표 명예교수님께 코로나19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말씀을 청해 듣고 이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 한국 시민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나, 민주적인 삶과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자율성이고, 또 자기 입장만 나름대로 강조하다 보면 공동의 목표를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그런 측면에서 연대의 원리가 강조돼야 된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서양 민주주의보다 뒤늦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민주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두 가지 원리가 기본적으로 잘 구현되고 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기본적으로 시민들 간의 연대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고, 결국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동력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역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정책 함의를 제가 여기 못 담아서 좀 아쉽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설규상 교수님이 발제 제목은 이제 더 나은 민주주의와 시민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논의를 봤습니다만은,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관점, 그래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려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체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그런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주체로서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한 오늘 정치 문화가 형성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 시민이 권력에 대해서 감시자 역할을 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맺어왔습니다. 홍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민주주의의 내적 성찰에 대한, 또 어떤 철학적 사상적인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또 설 교수님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토론자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건데, 먼저 한국정치사연구소의 정주진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환경으로 보고, 현재로서는 이런 환경이 지배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안전하고 삶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비상 상황이라고 했을 때 좀 다른 측면에서 유권자들의 참여를 더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요즘 모바일 가지고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거의 가지고 있으니까, 선관위 쪽에서는 오히려 선관위가 주관해서 모바일 앱을 깔고 그 앱을 통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정치와 선거를 같이 연동시켜서 교육을 확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유권자들이 선거를 맞이해서 축제장으로 만드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상당히 우리나라 민주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게 앞으로 더 잘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의 윤희욱 국장님께서 설규상 교수님의 그 발제문을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경제를 다시 살릴까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정치권이나 혹은 일반 정부에서도 변론이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참 좋은 주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이 그 성공적인 방역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개인적 자율성과 사회적 연대를 적절하게 그 분배하거나 엮었다라는 그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고, 단순하게 이게 우리의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서로 연대하고자 하는 의식 같은 게 융합됐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그 시사점을 주는데, 또 이 코로나 방역을 성공하는 데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은 비민주성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묻혔거나 무시된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여러 과정에서 있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성공적인 방역으로 가고 있지만 이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자성하고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가 가져온 불평등, 이게 경제적인 불평등에서 오는 그 사회적인 격차 같은 게 엄청나게 써지고 있거든요. 선거제도, 투표제도에서부터 근본적인 혁신이 있어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그 비대면 상황에서의 온라인 상황에서 확산 방법 같은 걸 더 찾아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코로나는 앞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 각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논의는 참으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말씀,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은 이 문제가 나름대로 개선돼야 된다 하는 문제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윤희우 선생님 말씀하면은 정책 결정의 비민주성, 경제적인 불평등, 이게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나라 민주주의와 비교하다 보니까는 이걸 언급 못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평등 현상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더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앞으로 이제 이런 추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제 뭐 위드 코로나보다는 뭐 아까 홍 교수님이 함께하는 코로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함께하는 코로나와 비대면을 우리가 우리 그 이제 정치 참여나 어떤 시스템의 개혁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대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참여를 촉발시키고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갖추려면 또 이제 국회라고 하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 세미나는 어떤 그 해답을 완전히 우리한테 줄 수는 없지만,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인사이트를, 우리가 많은 영감을, 혹은 우리가 많은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보고, 또 이제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서 선거와 정치 참여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기회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패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톡 콘서트의 주제는 더 나은 민주주의와 청년들의 정치 참여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관해서 발제를 해주실
선생님은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원장이신 이상묵 박사님이십니다. 정치참여의 중요성은 이제 역사적 사회 발전 과정 속에서 참여가 얼마나 민주주의 발전에 역할을 했느냐, 뭐 서구의 시민혁명이라든지 산업혁명, 4.19 혁명이나 광주민주화운동, 60항쟁, 촛불혁명까지 중내 참여를 통해서 결국은 새로운 사회 변화라든지 민주주의의 진화 발전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청년 세대가 국회 진출에 저조한 배경을 보면 결국 이제 진입장벽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 공영제가 돼가지고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환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원 경로인데 결국 이제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 활동을 해야만 공천을 받고 어디에 입후보를 하든 이런 일련의 정치 세력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각 정당마다 청년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청년들을 영입하고 교육시키고 그분들에게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아직까지는 열악한 그런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에서 최근에 어떤 밀레니엄 세대 청년 세대들의 정치 참여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으로 인해서 정치권에서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은 청년들이 자기의 집단으로서의 어떤 권익과 이해관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들이 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그 다른 사회 문제와 동시에 청년들 본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정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된다. 2006년도 여성할당제가 있었는데 방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보면 여성들 구의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이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들이 정치를 하면서 오히려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즉 제도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할당제하고 비슷하게 청년할당제가 된다면 만약에 제도적으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성과를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능동성, 생동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것은 청년 세대의 어떤 장점이자 특징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에 더 나은 민주주의의 그 미래는 결국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청년들의 어떤 그 민주주의적인 의식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이 반민주주의, 비민주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더 민주주의, 더 좋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지방의회 의원을 지낸 후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런 절차를 거쳐야 경력과 성과 부분에서 숙련될 수 있지만 저는 국회의원 선거에 바로 입후보해야 청년들의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이제 청년 정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볼 때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청년들은 이제 국회의원 차원에서 하려면 비례대표로 이제 선정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퍼센테이지도 이제 뭐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역구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 있어야 되지. 한 사람이라도 누가 있어야지. 지방선거는 그 진입장벽이 국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을 수가 있어요. 즉 지역의 자기 동네가 사는 동네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일정 정도의 참여를 통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더 많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방의회랑 국회랑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디지털 매체들을 적극 이용하여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설립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양적인 참여가 있고 질적인 참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양적인 참여는 상당히 우리가 기회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자유롭기 때문에 양적인 참여는 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는 결국은 엘리트 민주주의의 다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후보자를 뽑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후보자를 내세우고 주민들은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주권자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함으로써 질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좋은 정치 참여가 된다면 아까 말한 청년들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게이트키퍼야. 잘못되고 권력이 남용되거나 어디 비민주적인 행위를 하거나 더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더 좋은 후보자를 뽑아서 더 좋은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대한민국은 만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 출마할 수 있고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은 만 25세 이상이 되어야 출마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한다는 것은 국가와 지역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선택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만 40세가 되기 전에는 국가 경영을 할 수 없다는 장벽이고 만 25세가 되기 전에는 국가 및 지역의 변화를 위한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제도가 내가 볼 때는 그 사회 현상에 완전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정치의 주역으로 만약에 활동한다면 그 영향으로 지금 말한 피선거권의 하향 조정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례대표제가 너무나도 제도가 어렵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투표를 한 한 투표권이 어떻게 정치권에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점과 이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정치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홍보와 그런 광고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였고요. 경쟁의 격화,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축소, 능력주의의 심화, 소수자에 대한 불편한 시선의 증가 등 공동체주의에는 회의적인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커져가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과연 공동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표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청년 할당제 같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남들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자라온 특수한 청년들뿐만이 정치권 중심에 더 쉽게 입성하고 선점할 수 있는 기회만 낳지 않을까 하는 점도 개인적으로 우려됩니다. 어떤 전문 영역에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영입으로 인해서 사회 다양성을 좀 커버하자 뭐 이런 측면에서 비례대표제가 이제 명분이 있는 건데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청년들의 정치권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여성 할당제의 사례를 얘기했지만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나이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정책을 더 잘 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은 뭐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에서 같이 이제 조화가 잘 돼야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실지게 나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젊은 청년들의 어떤 진입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오늘 주제인 더 나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어떤 미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개념적인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만든 제도적 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화하고 뭔가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박사님이나 또 여러 학생들이 서로 열띤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이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문제의식이 더 깊어졌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022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충북선관위 청주대 주최 그 학술 세미나 톡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깊이 있는 생각들을 듣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기회들이 코로나 시기라서 너무나도 적은 사람들밖에 즐길 수 없다는 점이 너무나도 아쉽지만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이 축제를 더욱더 넓게 그리고 많은 컨텐츠들이 생겨나서 더 많은 그런 선거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민주주의, 우리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더 많이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